안녕하세요. 카고러쉬입니다. 지난달 수출입 시장의 주요 뉴스만 모아 전해드립니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중동 지역, 특히 호르무즈 해협과 홍해 인근에서의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글로벌 에너지 시장과 해상 운송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국제 유가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동시에 세계 공급망과 무역 활동, 특히 베트남의 수출입 활동에도 부담을 주고 있다. 1. 호르무즈 해협 세계 에너지의 핵심 요충지. 호무즈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원유 운송 통로 중 하나이다. 하루 약 2천만 배럴의 원유가 이 해협을 통해 운송된다.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경우 원유 수송 차질 가능성이 커지며 글로벌 에너지 시장 변동성이 확대된다. 2. 해상 운송 및 공급망 영향. 여러 해운사가 위험 지역인 홍해 항로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 전쟁 위험 할증료 및 보험료가 증가하고 있다. HCMC에서 유럽으로 향하는 해상 운송은 7-11 지연될 수 있다. 일부 컨테이너 선박이 우회 항로를 이용하거나 운항이 지연되면서 물류 비용 상승과 공급망 차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3. 베트남의 석유 공급 안정 대책. 국제 에너지 시장의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 베트남 정부와 관련 기관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일부 석유 제품에 대해 수입 우대 관세를 0%로 인하. 석유 유통 시스템의 안정적인 공급 계획 수립 지시. 시장 변동에 대비해 대체 수입 공급원 확보. 이러한 조치는 국내 연료 가격 압력을 완화하고 시장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4. 기업의 생산 리스크 증가. 물류 및 원자재 공급 차질로 생산 중단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다. 일부 기업은 원자재 부족으로 생산을 일시 중단할 위험이 있다. 생산이 중단되더라도 노동 비용과 보험 비용은 계속 발생하여 기업 재무 부담이 증가한다. 5. 국제 유가의 높은 변동성. 공급 차질 우려가 커질 경우 유가가 급등할 수 있다. 반대로 공급 안정 신호가 나오면 가격이 다시 하락할 수 있다. 이는 중동 정세 변화에 따라 에너지 시장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6. 장기적 대응 전략 필요. 전문가들은 베트남이 다음과 같은 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에너지 공급원 다변화, 전략적 비축 확대, 수출입 기업의 물류 및 운송 비용 대응 전략 강화. 2. 3월 10일 국제 유가 급락으로 글로벌 시장 숨통 트이고 국내 유가 부담 완화. 3월 10일 새벽 기준 국제 유가는 배럴당 약 116달러 수준에서 88부터 92달러까지 수준으로 크게 하락하다. WTI 원유 가격은 약 배럴당 88.35달러로 3월 9일 장 시작 대비 약 18달러 하락하다. 브렌트유 가격은 약 배럴당 92.7달러로 이전 거래일 대비 약 14.3달러 하락하다. 이전에는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 간 충돌 및 중동 지역 긴장 고조로 인해 국제 유가가 급등했으며 글로벌 경제에 대한 우려가 커다. 3월 10일까지 평균 기준으로 국제 유가는 전월 대비 약 55.48% 마이너스 65.05% 상승, 전년 동기 대비 약 55% 마이너스 60.8% 상승한 수준이다. 이란 관련 전쟁이 마무리될 가능성과 미국의 군사작전이 예상보다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가 나오면서 유가가 하락세로 전환된다. 미국은 석유 관련 제재 해제 검토와 함께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 보호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지칠 국가들은 필요시 전략 비축유 방출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발표하다. 사우디아라비아, UAE, 쿠웨이트, 이라크 등 중동 주요 산유국은 호르무즈 해협 운송 제한 상황에서 생산량을 줄이다. 베트남에서는 2026년 3월 6일 정부가 중동 분쟁 및 유가 변동 대응을 위한 결의안 36Q-CP를 발표한다. 3월 7일 15시부터 국내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약 3,700-8,400동 인상된다. 3. 중동 위기로 컨테이너선 138척 발 묶여 MSC CMA CGM 피해 가장 커진다. 미국, 이스라엘, 이란 간 충돌로 중동 지역 긴장이 고조되며 글로벌 해운 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된다. 호르무즈 해협과 홍해를 통과하는 주요 해상 항로에 운항 차질이 발생한다.
페르시아만에서 약 138척의 컨테이너선 약 47만 TEU의 대기 상태에 있으며 이는 전 세계 선대의 약 1.4% 수준이다. 중동 항로와 관련된 컨테이너선은 약 520척 약 360만 TEU로 전 세계 선대의 10% 이상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MSC, CMA CGM, 매스크, 헤이페그마이너스로이드 등 주요 선사들이 운항 차질을 겪는다. 일부 해운사는 중동양 화물 신규 예약 접수를 일시 중단한다. 해운사들은 전쟁 위험 할증료를 부과하기 시작한다. 홍해 지역 위험으로 인해 일부 선박은 수에즈 운하 대신 아프리카 희망봉 우회 항로를 선택한다. 4. 세관 위반 화물 약 3.2조 동 규모 적발. 2026년 첫 두 달 동안 전국 세관 당국은 3,635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으며 위반 화물의 총 가치는 3.267조 동 이상에 달한다고 한다. 위반 사건 처리로 인해 국가 예산에 약 1,662억 동이 납부되었다고 한다. 상건의 사건은 이미 형사 입건되었으며 추가로 19건은 기소 검토를 위해 관련 기관에 이관되었다고 한다. 2026년 2월 세관은 마약, 폭죽,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냉동식품의 불법 운송 사례를 다수 적발했다고 한다. 이러한 사례는 중국과 접한 북부 국경 지역과 라오스와 접한 중부 지역에서 주로 발생했다고 한다. 해상 운송 노선이 전체 위반의 56.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해당 노선의 위반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거의 2배 증가했다고 한다. 해상 노선에서의 위반은 주로 상품 라벨 규정 위반 및 기술 기준이나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수입 화물과 관련된 것이라고 한다. 5. 베트남 2026년 첫 두 달 동안 무역 수지 29억 8천만 달러 적자로 전환. 2026년 첫 두 달 동안 베트남의 총 수출입 규모는 1,557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2.2% 증가한다. 수출은 763억 6천만 달러로 18.3% 증가하고 수입은 793억 4천만 달러로 26.3% 증가한다. 수입 증가 속도가 더 빨라 무역 수지는 29억 8천만 달러 적자로 전환한다. FDI 부문은 전체 수출의 79.1%를 차지하며 30.1% 증가하고 국내 기업 부문은 20.9%를 차지하며 12% 감소한다. 가공제조 산업 제품이 전체 수출의 89.8%를 차지한다. 수입의 94.1%는 생산용 자본재 기계, 장비, 원자재 등이다. 미국은 베트남의 최대 수출 시장이며 중국은 최대 수입 시장이다. 6. 올해 첫 두 달 베트남 FDI 실집행액 32억 1천만 달러. 2026년 첫 두 달 동안 베트남의 FDI 실집행액은 32억 1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8.8% 증가하며 최근 5년 동기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다. 신규 등록, 증액 및 지분 인수를 포함한 총 FDI 등록액은 60억 3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2.6% 감소한다. 신규 투자 프로젝트는 620건으로 총 35억 4천만 달러를 기록하며 프로젝트 수는 20.2%, 등록 자본은 61.5% 증가한다. 기존 프로젝트의 자본 증액은 180건으로 총 19억 9천만 달러가 추가된다. 외국인 투자자의 지분 인수 및 출자는 492건으로 총 4억 9,950만 달러를 기록한다. 제조가공 산업은 26억 3천만 달러로 가장 많은 FDI를 유치하며 신규 등록 자본의 74.3%를 차지한다. 한국이 13억 4천만 달러로 최대 투자국이며 그 뒤를 싱가포르, 중국, 일본이 잇는다. 7. 화학국 화학물질 수출입 허가를 100% 디지털 환경에서 시행한다. 2026년 3월 5일부터 특별관리 대상 화학물질의 수출입 허가 절차를 국가공공서비스 포털을 통해 전면적으로 온라인 처리한다. 화학국산업통상부는 2026년 3월 4일 공문 386HC-QLHC를 통해 행정 절차 수행 방식을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통보한다. 이에 따라 수출입 허가 신청 서류는 기존의 직접 제출이나 수기 방식 대신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규정의 법적 근거는 정부령 26-2026M-CP
제14조 6항으로 화학물질 관리 관련 규정을 구체화한다. 적용 대상은 특별관리 대상 화학물질의 수출입 허가를 신청하는 모든 조직과 개인이다. 모든 신청 서류는 국가공공서비스 포털을 통해 접수한다. 이번 조치는 전문 분야 관리 절차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투명성과 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다. 8. 이유 4가지 새로운 친환경 규정 강화, 베트남 수출에 큰 압박. 이 이유는 2026년부터 4가지 새로운 친환경 규정을 시행하며 베트남 수출 기업에 큰 압박이 발생한다. 에코디자인 규정 ESPR에 따라 2026년 7월 19일부터 의류와 신발 재고, 제품의 폐기를 금지하고 생산자에게 섬유 폐기물 수거 및 처리 비용을 부담하는 생산자 책임 JPR을 적용한다. 소비자 보호 지침 이후 2024-825은 2026년 9월 27일부터 그린워싱 행위를 규제하고 원자재 화학물질 탄소 배출 제품 수명주기 정보를 추적할 수 있는 디지털 제품 여권 디지털 프로덕트 패스포트를 요구한다. 산림파 개방지 규정 EUDR은 2026년 12월 30일부터 목재 및 가구 제품에 대해 산림 훼손과 무관한 원산지를 증명하고 재배 지역의 질이 좌표 데이터를 제공해야 한다.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 PPWR에 따라 2026년 8월 12일부터 기업은 포장 설계를 최적화하고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며 친환경 소재 사용을 확대해야 한다. 이러한 규정은 베트남의 주요 수출 산업인 섬유의류, 신발, 목재 가구, 식품 및 수산물 산업에 영향을 미친다. 9. 미국 관세 정책과 관련된 새로운 전개. 2025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 IEEPA에 근거하여 여러 국가의 수입품에 대해 상호관세 정책을 도입하다. 2026년 2월 미국 연방법원이 해당 관세 조치가 대통령 권한을 넘어선 것으로 판단하며 위법 판결을 내리다. 2026년 2월 24일 미국 세관국 경보청 CBP 법원 판결에 따라 해당 상호관세 징수를 중단한다. 법원 판결 이후 미국 정부는 기존에 징수한 관세에 대해 환급을 검토 중이며 규모는 약 1,660억 달러, 대상은 33만여 수입업체 및 약 5,300만 건의 수입 물량으로 추산되다. CBP는 새로운 관세 환급 시스템을 구축 중이며 2026년 4월 말경부터 환급이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 동시에 미국 정부는 기존 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약 10-15% 수준의 새로운 수입 관세 도입도 검토 중이다. 10. ICD와 차세대 내륙항, 베트남 항만의 처리 역량을 높이는 핵심 연결고리. ICD 내륙 컨테이너 기지와 차세대 내륙항은 베트남 항만 시스템의 처리 역량을 높이는 중요한 연결고리로 평가된다. ICD는 컨테이너 집결, 보관, 통관 절차 수행, 화물 집화 및 분배 기능을 담당하며 내륙과 해상항만을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ICD와 내륙항의 발전은 주요 해상항만의 혼잡을 줄이고 물류 비용과 운송 시간을 절감하는 데 기여한다. 차세대 내륙항은 통합 물류센터 모델로 개발되며 도로, 내륙수로, 철도 등 다양한 운송 방식과 연결된다. 이러한 시스템은 산업단지와 수출입 기업을 지원하고 항만으로 운송되기 전 화물의 집화, 중개 및 처리 기능을 수행한다. ICD와 내륙항 네트워크를 물류 계획 및 운송 회랑과 연계하여 발전시키는 것은 베트남 항만 시스템의 경쟁력과 공급망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제시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문의해 주세요.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